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 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들 쭉 놓고 보면 입에는 단데 몸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이미 가공을 거친 게 많고요. 특히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달고 짜고 기름에 튀긴 게 많죠. 커피도 꼭 시럽이나 크림을 넣어서 단맛을 즐기고 싶어 하고 음료 역시 단맛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인공 첨가물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현대병을 부른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 넘고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하면 우리 국민 42%가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당, 저염 같은 특정 성분을 줄인 로우 푸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 음식 자체가 당뇨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 음식은 피하는 게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잖아요. 대구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 줄이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달게 먹고 있나 좀 알아보고요. 당을 줄인 음료 얘기도 나눠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입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리면서 어제부터는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기온이 낮아져서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안동 20도, 봉화 16도 보이며 한낮 기온도 20도 이하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에서 오는 20일까지 경북 시군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북도 23개 시군별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과 공예 특산품들을 엑스포를 타는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경북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어제 영양군의 원노름 공연을 시작으로 경북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향토색 짙은 공연이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 동안 행사장 인근 인삼밭에서 풍기인삼을 직접 채취해보는 인삼캐기 체험 행사도 매일 6차례씩 열립니다. 한편 이번 풍기인삼 엑스포는 영주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에서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21도가 예상되고요. 영덕과 울진에는 오늘 밤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태풍 흰남노로 포항에서는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책임 소재를 놓고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태풍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 하천, 냉천, 범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소 부지 조성 당시 냉천 흐름을 바꾸면서 하구폭이 줄었다며 포스코가 범람 사고가 예견됐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은 유로 변경 이후 냉천이 범람한 적은 없었다며 포스코는 전 공장 가동 중지 등 대비에 총력을 다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수시설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으로 냉천의 폭이 좁아졌다며 포항시가 전시성 치적 사업에만 몰두해서 수해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강덕 시장은 냉천 정비 사업으로 오히려 통수량이 늘어났다며 이번 수해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방하천 관리를 분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2도, 습도는 7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에서 광복절을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제77주년 광복절 경축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는 태권도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굳건한 독도 수호 의지를 알리고자 계획됐는데요. 본래 8월 15일 광복절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1일 전야제는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2,000명의 관객들이 색소폰 공연과 트로트 무대부터 태권도 시범, 태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에 환호했고요. 다음 날 독도에 입도해 진행하려고 했던 태권도 퍼포먼스는 기상 악화로 독도 입도가 불가능해 서면 통구미 거북바위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는데요. 울릉군은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시험대입니다. 네, 무슨 시험대죠? 네, 내년 봄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이걸 판단할 시험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겨울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 겨울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부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뭐 정말 그동안 면회 못 하셨던 분들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 정부가 지난달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를 했고 또 지난 1일에는 해외 입국자의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 의무도 사라졌죠. 네. 현재 남아있는 방역 수칙이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의 7일 격리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보면 이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일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가 있어서 그때 실내 마스크를 충분히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다라고 당국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이제 트윈데믹 이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이게 겨울이 내년 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판단하는 시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번에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좀 사례로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주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올해 겨울에 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유행으로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남반구니까 네네. 우리랑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나가는 상황인데 인플루엔자, 그 독감 유행 정점이 평년보다 좀 높았고 시기도 1, 2개월 이상 빨랐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호주와 같이 우리도 이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뉴질랜드도 호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뭐냐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호주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어서 네. 또 많은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됐지만 뉴질랜드는 실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과 비슷했다 이런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실내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네. 이번 겨울을 잘 지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달 발령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근데 이 9월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뭐 유행 기준을 민감하게 적용해서 일찍 발령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그만큼 더 유의를 하라 이런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마음 놓지 말고 독감도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지키면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음 네. 키워드는요? 네, 국정감사입니다. 네, 어제부터 국감 시작했는데 분위기 어떻던가요? 가보셨어요? 네, 저도 뭐 법사위 같은 데 좀 보고 왔는데 예. 아유, 초반부터 신경전이 팽팽하죠? 심해가지고요. 네. 예,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이제 법제사업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의 피켓 시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맞불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뭐 지각 개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 또 언론의 관심은 이런 공방에만 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국정을 감사하고 감시하게 될 이 의회, 국회의 역할을 좀 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한두 해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외교 평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참사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을 향해서 뭐 이 자해 참사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서면 조사 요구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단 거둬들였잖아요. 네, 거둬들였는데 계속 이제 성역이 없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서면 조사를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안 하겠다고 했지만 예. 안 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이슈가 될 건 다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슈로 덮는 게 아니겠느냐. 꼭 여론을 좀 바꾸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후폭풍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서 민생 국감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다음 주부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네. 오는 13일 교육위가 대구교육청과 경북대 병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고요. 14일에는 기재위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등을 감사를 하고 네. 또 같은 날 법사위는 대전에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대구가정법원에 대한 국감을 벌이고 오는 17일에는 행안위가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해병대 일선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적자에도 성과급입니다. 적자에도 성과급, 공기업 성과급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계속 이것도 매해 뭐, 지적이 네, 그러니까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도 좀 다시 나왔어요. 네. 지난해 공기업 36개 가운데 14개가 적자 기록했는데 성과급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이 기재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이걸 좀 분석해 봤더니 네. 지난해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440개 가운데 47.4% 161개가 영업 손실을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이제 36개 공기업 가운데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14개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적자인데도 경영평가 C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되면 성과급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의원의 말은 이런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적자 기업이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원은 월 기본급의 250% 이내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 임원은 직전 연도 기본 연봉 80%, 기관장은 직전 연도 기본 연봉을 각각 성과급 상한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퍼센테이지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이 더 높지만 이게 워낙에 연봉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기관장이나 임원들만 돈을 많이 성과급 받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봤더니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 이걸 좀 고려하면 네. 경영평가 C등급 이상만 받아도 7,200여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특히 기관장 성과급이 직원의 14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이 됐는데요. 네. 결국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 이제는 정말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만화 윤석열차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만화니 카툰이라고 네, 그 네. 분야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네.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만화 공모전 수상작들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이 논란이 된 작품은 바로 이제 고교부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입니다. 네. 이 작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오늘인가 SNS에 어제 저녁인가 보니까 네. 그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뭐 이전에 이미 외국의 어떤 정치 카툰으로 있었던 이게 토마스 기차 그거잖아요. 아이들 보는 거. 네, 그거 갖고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네. 뭐 있었다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맞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의 자유 문제. 결국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탄압한다? 이렇게 제약이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어제 문체부가 네네. 이게 경고 이 행사 뭐. 취지와 어긋나는 거다. 네. 정치적인 내용을 담는 게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서니까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걸 봤더니 표절한 거 아니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다른 뭐 매체에서 썼던 외국에서 이제 그렸던 기차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원래 만평, 만화, 카툰 이런 게 이런 거 뭐 똑같이 베껴서 그린 게 아니라면은 네네.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차용해서 쓰고 네네. 또 인용에 인용을 거듭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용으로. 부분이 아니겠느냐 예, 예.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국감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뭐 표절의 문제, 네.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게 좀 둘러싸여 가지고요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얼른 가보죠. 뭡니까? 네, 높아지는 퇴출 문턱입니다. 뭐예요, 이 얘기는? 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상장 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해서 이 기업의 퇴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에는 재무 요건 관련 상장 폐지 요건이 엄격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의 신청 등의 소명결을 주지 않고 바로 이 기업의 퇴출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너무 이제 가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나 기초 체력을 고려하자는 조치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 수치 기준을 적용해서 억울하게 퇴출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 관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무조건 내쫓기보다는 이걸 좀 실질 심사로 전환해서 향후 기업의 계속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경주에 가면 초중고 학생들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요. 또 가을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요. 경주에 가면 꼭 봐야 하는 곳.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등불 축제인데요. KBS 포항방송국 김유경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등불축제는 4개의 화원으로 구성돼서 진행되는데요. 빛의 화원, 화합의 화원, 이야기 화원, 만남의 화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주 엑스포 대공원 행사 담당자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의 등불 빛의 화원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엑스포 콘텐츠 운영팀 임영옥 차장입니다. 올해 경주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풍요로움을 전하는 동아시아의 등불 행사가 개최됩니다. 주제는 한중일 3국의 전통 등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행사 기간은 9월 2일부터 시작되었고 10월 16일까지이며 관람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저녁 7시부터 별도 입장료 없이 무료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간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기체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 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한중일 각 1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하여 폭넓은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경주시, 중국 윈저우시와 진안시, 그리고 일본 오이타현 4개 지역이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마련한 축제라는 거잖아요. 네. 밤에 즐기는 축제 멋지겠네요. 행사장 가보셨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던가요? 네, 일단 첫 번째 테마 빛의 화원은요. 이 동아시아 3국을 대표하는 등이 수백여 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밤 산책길처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 테마 이 화합의 화원에서는요. 3국을 대표하는 대형 종을 등으로 형상화해서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세 번째 테마 이야기 화원은요. 한중일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특색 있는 등불로 제작한 테마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테마 만남의 화원인데요. 엑스포 등불 야행과 함께 등불 공예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람객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28세 남자입니다. 이제 등불 축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돼서 확실히 이게 경주 엑스포답게 이제 또 스케일도 크고 그리고 이제 등불뿐만 아니라 이제 뭐 12지상이라든가 그런 게 볼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일단 입구로부터 이제 등불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웅장하게 경주 타워가 있고 이제 또 그 길 따라서 또 오른쪽에는 12지상이랑 서육이라든지 이런 약간 그런 동상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루미나 나이트워크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와봤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밤 산책로로도 굉장히 좋고 이런 선선한 날씨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야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랑 낮에 와도 여기는 볼 게 많더라고요. 밤 다 24시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대공원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사는 김주영입니다. 오늘 친구랑 같이 왔어요. 엑스포 처음 와봤는데 너무 볼거리도 많고 좋았습니다. 조작들을 걸으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좀 날씨도 선선한데 밤 산책으로 오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강추를 하시네요. 네.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천마광장에 마련된 화합의 화원에서는요. 성덕대왕 신종과 중국의 영락대종 그리고 일본의 동대사 범종 등 3국을 대표하는 종이 있는데요. 네. 30분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가시면 꼭 한번 빛의 소리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엑스포 공원 내 연못인 계림지에선 이 연꽃과 함께 연꽃 유등이 띄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인생샷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객들의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온 26살 학생입니다. 좀 날도 선선해지고 해서 가족들이랑 놀러 왔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보다 공원이 되게 크고 그리고 볼 것도 많고 좀 힐링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연이 너무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좀 괜찮았고요. 밤에 하는 등불 축제도 생각보다 되게 좀 다채로웠다고 해야 되나?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타워 앞에 이렇게 한중일 등불이 이렇게 놓여 있었고 12지신 등불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삼국의 종도 있었어요. 되게 알록달록하게 시선을 끌만하게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오기 전에는 조금 애기들 위주로 하는 컨텐츠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좀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등불 축제 오기 전에 낮에도 와서 뭐 미술관이나 다른 곳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 꼭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진행 중인 등불축제 빛의 화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0월 16일까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니까요. 경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김희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음식, 경상도 음식 참 맵고 짜다고 그래서 대구시가 이 짠맛 줄이는 사업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요즘도 건강 생각해서 저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는 단맛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식생활 속에서 당류 과다 섭취 문제, 또 단맛 줄여가는 사업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김정미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정미입니다. 네. 단 거, 일단 몸에 뭐 단 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당류를 주로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해요?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그죠?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이기는 하지만 네.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네. 우리가 보통 당이라고 하면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곡류 이런 등에 들어있는 천연당과 그리고 우리가 요즘 가공식품이나 조리할 때 첨가되는 꿀이나 시럽, 설탕, 물엿 이런 것들을 합해서 보통 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그 61%를 가공식품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그 세계보건기구 금고지수는 총 열량의 10%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성장기인 3 내지 5세와 12에서 18세 청소년은 10%를 초과하는 그러한 섭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공식품을 통한 주 공급원이 음료류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과자나 빵, 떡, 시럽 순이었습니다. 예. 유아들, 청소년들이 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데 음료나 이게 밀가루 쪽 또 이렇게 네. 쌀 가공한 떡류를 많이 먹는다. 네. 하루 네. 당류 섭취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준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네. 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그 한국영양학회에서 주로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네.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하면 총 당류 섭취 기준을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내지 20%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0kcal의 열량을 섭취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 중에 이제 10%는 200이고 20%는 400kcal 수준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첨가당일 경우에는 일일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에 1g당 이게 당이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므로 나누기 4를 하면 50 내지 100g 이내가 되도록 제한해서 섭취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거 사서 먹는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병에 든 거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죠? 그런 네. 걸로 이제 당을 많이 섭취한다. 가공식품으로. 네.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음료 진짜 많이 먹는데 네. 여기 그냥 그 시럽이나 이런 거 막 넣어서 달게 먹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거기서 예, 예. 카페나 이런 데서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예. 업체마다 이게 당 함량이 다 다르지만요. 네. 평균적으로 일회 음료 수치량을 300ml로 기준했을 때 평균적인 당 함량이 보통 그 에이더류 같은 경우에는 26.7g 이 정도이면 우리가 하루에 50g 먹어야 되는 거로 따지면 50%를 그 한 잔으로 다 먹게 되는 양이 되고요. 네네. 아이스티는 31g, 핫초코는 32g 정도고, 스무디 이런 것도 32g, 화이트 초콜릿 모카 16g, 카라멜 마키아토 14g 정도로 다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 특히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는 대부분 그 슈가 시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탕의 시럽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첨가당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럽을 추가해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한 10에서 15g의 당이 커피에 첨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적정량의 한 30%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결과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결과이고, 음료뿐만 아니라 디저트류들도 많이 드시는데요. 케이크 한 조각을 섭취하게 되면 20.6g 정도, 한 25% 이상을 먹게 되고, 네. 아이스크림
보통 3스쿱, 4스쿱 먹을 수 있는데 2스쿱 기준하면은 32g 정도, 50% 이상의 이 아이스크림 하나로 다 섭취하게 되는 그런 게 되고요.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질병관리청의 2019년도 국민건강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음료류 섭취량은 2019년도에 224g으로 우리가 하루에 섭취 아이고, 금고량을 5배 그러네. 이상으로 예.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장 성장기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19세에서 29세 음료수 섭취량이 이제 성인들이죠, 청소년이 아니고 네. 339.8g으로 6배 엄청나네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밥 먹고 네. 밥을 먹었는데 밥 네. 먹고 나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커피 마시러 네. 가면 케이크나 빵을 먹어야 네. 밥 한 끼 끝났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 또 뭐 어떤 사람들 오후 되면 당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네. 달달한 거 마시면 힘나 막 이렇게들 또 막 얘기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이 당류 섭취가 내가 좀 과하다 아니면 뭐 적정하다 뭐 적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좀 조사를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피곤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당을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단당류인 포도당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적정량 섭취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이 포도당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간에 저장된 이 탄수화물을 필요할 때 이걸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바로 단순당을 섭취하면은 빨리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과잉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저장되고 남은 포도당들, 아까 저기 많이 먹었던 그런 가공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어서 고혈압 위험이 66%, 당뇨병 위험이 41%, 비만 위험이 3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2019년도에 이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현황 조사,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당뇨 섭취가 높은 연령대인 12세에서 18세와 성인이 19세에서 29세에서는 뭐 크게 인지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연령대에는 평소에 뭐 많이 달게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연령대죠, 그죠? 커피 및 음료 전문점의 당뇨 섭취 줄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맛을 선택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당류 줄인 커피의 개발 및 판매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네. 개념적으로는 네. 뭔가 너무 단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네. 막연하게라도 좀 줄여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정작 내가 얼마나 먹고 내가 줄여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또 안 하게 네. 되거든요. 맛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 연구팀이 네, 카페 네. 음료에 당 줄이는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됐고 네.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동안? 네, 사실 금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에서는 그 전에 이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네네. 해왔었습니다. 그 대구시 위생정책과에서 2013년부터 일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하다가 2020년 올해부터 저희 대구과학대학교와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당 줄이기 사업을 추가로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진행 과정은 2020년 5월에 당 줄이기 참여 프랜차이즈 업체 모집 및 선정을 하였고 5월 24일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의약조리학부 주식회사 산업체인 몬스터와 간학 및 업무 협약 및 업무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6월에는 당류 저감화 메뉴 개발 및 선정을 하여서 보통 일반 카페에서 설탕 시럽보다 28.7% 저감된 시럽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업체나 사업 담당자, 연구원이 이제 참여해서 시식회를 한 결과 최종 메뉴를 선정하였고요. 네. 8월에는 이 이제 개발된 그 저당 시럽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네. 했고 또 판매 촉진과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 업소 내에 포스터 및 배너 등을 설치를 하였고요. 8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현황 확인 및 메뉴 수정 보완 그리고 당류 줄이기 현장 홍보 여부 파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당을 줄인 음료들이 우리가 먹었던 기존에 네. 그런 것들과 맛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개발할 때 가장 고심했던 게 뭐냐면은 네. 당을 줄인다고 맛이 없으면 또 소비자의 선택으로 그러니까요.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맛도 있고 또 저감하다 된 그러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당 시럽을 개발을 할 때 건강에도 좀 유익한 그리고 맛도 적정선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를 개발했는데 평소에 이제 일반 그 카페에서는 설탕만으로 만든 시럽을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 알코올이라는 말티졸과 이거는 그렇게 흡수되지 않은 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설탕인데 정제되지 않는 거, 설탕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와 그다음에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기능성 당을 적정량 배합을 해서 설탕 시럽보다 한 28.7% 당을 줄이는 시럽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평소에 판매하는 음료에 넣어서 맛의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테스트를 했더니 오히려 감칠맛이라 향미가 더 증가되고 맛의 변화는 없고 당은 줄여지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실험도 정확하게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8.7%의 당을 줄이는 그러한 시럽을 이 업체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판매량을 봐야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월별 도 하고 월별 판매 실적을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네. 받았는데 8월 달에는 이제 판매량이 2,293개였는데 9월에는 3,333개로 점점 증가하는 그렇네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이 카페에서 파는 음료에 네. 저당 메뉴의 기준을 지키고 정착시키는 노력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먼저 나서서 해야 돼요. 근데 찾는 분들이 또 단 거 찾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업체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 첫 번째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카페에 들었으면은 이 저당 메뉴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되면 안 되니까 판매 직원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음료를 선택할 때 이러이러한 저당 메뉴가 있습니다라고 권유를 하도록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배너나 포스터 등을 게시를 해서 저당에 대한 긍정적인 거를 그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유도를 했습니다. 했고 좀 더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 몬스터 커피 전국 매장이 대구시 매장이 한 60여 개가 되는데 매장에 가서 로우 이렇게 저감된 메뉴를 로우 메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그다음에 해시태그를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경품을 추천해서 알찬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요. 이건 좀 더 확대가 많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교수님 마무리로 우리가 이제 음료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좀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확대 보급하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식생활 속에서 당류를 줄이고 뭐 이렇게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팁 하나 좀 주신다면요? 네네. 뭐 일단 우리가 음료를 뭐 기본적으로 타겟을 삼아서 음료를 좀 덜 달게 먹는 거는 기본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식생활에서 음료 이외로 많은 당을 섭취하는 게 일명 뭐 발효효소라고 불리는 당절임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매실이나 각종 과일, 산야채류들을 고농도의 설탕에 절여가지고 음료로 또는 반찬료로 섭취하는 것은 절제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김정미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됐습니다. 답공공, 답은 공익과 공동체. 오늘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대구 마을 주간 이제 시작합니다. 행사. 네, 맞습니다. 우리 2022년 대구 마을 주간 행사 지금 멋진 가을날이잖아요. 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란 긴 터널 속에서 우리와 그리고 공동체가 잃어버린 시간을 저희가 올해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3년 만에 열리는 비대면 행사로 대면 행사. 네, 대면 행사로 맞아요. 대면 행사로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모든 게 비대면 행사로 열리다 보니까 몇몇 이렇게 발표자만 모아서 생중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는데 맞아요. 원래는 마을 곳곳에서 얼굴을 보면서 10월 4일부터 이번 주 8일까지 토요일까지 닷새간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아마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설레고 기대하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네, 원래는 마을 주간 행사가 대구 북구 강북 지역에서 열립니다. 네. 아마 대구에서도 오랫동안 풀뿌리 마을 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네. 16개의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강북 풀뿌리 단체 협의회와 대구 북구의 여러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지난 2달간 기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개막식과 또 대구시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에 대한 시장님 시상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 컨퍼런스, 마을 영화제, 그리고 함지 마을 여행, 그리고 작은 포럼과 야외 부스 행사까지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준비 중인데 올해 저희 마을 주간 행사 제목이 되게 조금 활기차게 잡았습니다. 여기는 활력 충전소 마을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 활력 충전소 마을입니다. 네네. 네, 주요 행사들마다 막 키워드도 정해서 뭘 진행하시겠네요. 네, 올해는 아마 앞으로의 마을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키워드를 저희가 10년 정도는 좀 붙들고 가야 되는 키워드로 변화와 활력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하는 거라 다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다리셨던 분들도 너무 기대가 많으실 듯 합니다. 활동가 분들도 그렇고 행사 기획한 분들 얘기 먼저 듣고 올까요? 저희 대구 마을 주간 행사는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마을 공동체 단체들과 함께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지원센터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의 어떤 행사이기도 한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막 행사가 10월 7일 날 있고요. 그 전에 포럼, 컨퍼런스, 그리고 마을 탐방, 마을 영화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나 포럼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현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가분들이나 지원기관 그리고 이제 행정과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월 5일에는 함지 마을 탐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매년 이제 지역을 돌아가면서 주간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북구에서 하게 돼서 저희 동네나 마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 진행이나 기획 이런 건 이제 마을에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동네를 좀 더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사실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좀 북돋우기도 하고 또 이런 게 마을 공동체구나 이렇게 새롭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면 주간 행사가 진행되는 가장 보람일 것 같고요.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주간 행사 화이팅! 그래요. 오랜만에 3년 만에 대면 행사라서 일단은 만나서 얼굴 보면 90%는 다 해결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원래 강북 지역에 도서관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구수단 도서관에서 북콘서트도 열리거든요. 아마 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요즘 그림책이 있다는데 고구마 구마 풀친구 이런 그림책을 썼던 사이다 작가라고 이 그림책 작가를 모셔서 네네. 이야기도 나누고요. 마을 영화제도 열립니다. 아마 책마실 도서관에서 기후위기 변화를 막기 위해서 마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세계적인 청소년 환경운동가 이야기를 다룬 그레타 툰베리 영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 지역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돌아보는 함지 마을 여행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함지 마을 여행에서는 세 개의 도서관과 그리고 주민들이 만든 로컬 푸드 매장, 농부 장터를 좀 직접 찾아가서 속속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10월 4일 어제가 마을 주간 행사 첫날이었어요. 많이들 오셨는지 어떤 프로그램 하셨습니까?
있습니까? 네, 어제 작은 포럼 열렸는데요. 방금 좀 소개받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마 공동체 주체가 직접 준비하는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탄소와 헤어질 결심을 하자. 네, 두 번째 주제가 통합돌보 마을에서 가능한가 서로 돌보자. 우리가 네, 서로를 네. 마을 안에서 좋습니다, 돌보자는 이거. 주제를 했고 그래서 탄소와 헤어질 결심은 행복한 마을 북구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어제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지구를 살리는 것을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는 다른 지역 사례도 같이 좀 얘기를 들었고요. 네. 또 하나의 주제는 어제 통합돌봄 마을 안에서 돌보다를 주제로 더불어숲 도서관에서 지역 주도형 통합돌봄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얘기 나누었는데 특강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인천에서 장애인 자녀 2명을 키우는 김태환 씨가 있는데 예. 이분이 마을 안에서 안녕 놀이터라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마을 안에서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을 활동의 경험들을 당사자 부모로서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탄소 중립, 마을로의 전환, 또 돌봄, 이게 공동체가 진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탄소와 헤어질 결심에서 발제한 광주와 대구 활동가들 얘기 듣고 올게요.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연대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021년도에 3월 달에 주민들끼리 연대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과 마을이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각종 활동과 주민 교육 부분 그리고 체험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연대의 구성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후화된 건물에서 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활 실천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시간 늘려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초창기 에너지 전환 내지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인지를 못하신 분들의 비율이 약 70%가 넘어갔었는데 작년 사업기간이 끝날 무렵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알고 계신다는 분의 수치가 훨씬 더 많아진 역전현상이 벌어져서 인식 개선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요.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그 네트워크 구성이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인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게 시작을 했지만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북구 기후위기 비상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햇빛발전소도 만들어보고 캠페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좀 말해주고 싶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광주와 대구 이렇게 같이 교류도 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그 뜻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2022 대구 마을 주간. 오늘은 어떤 행사 열려요? 네,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좀 모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마을 활동하다 보면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나?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맞아요. 어려움을 그럴 수 겪게 있어요. 되죠. 네. 그래서 이 선배들한테 배우고 또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주제 컨퍼런스가 다양성과 한대 그리고 연결로 마을 관계망을 새로 짜자는 주제로 농구장터에서 오후 3시에 열리는데요. 네. 이때까지 대구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마을 활동가들이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해서 올해 아마 연말에 가칭 대구 마을 공동체 협의회를 지금 준비하면서 네. 공론장 성격으로 열리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컨퍼런스를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의 긴 터널 3년 동안 지금 지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너무 공동체의 중요함 이런 거를 슬프지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이번 대구 마을 주간이 갖는 의미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이번 마을 주간 슬로건 준비하면서 여기는 마을 활력 충전소 마을입니다. 이렇게 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3년 동안 너무 움츠려왔고 이런 기운들을 벗어 던지고 마을 안에서 낯설어버진 서로의 얼굴과 눈빛만으로 교환했는데 맞아요. 얼굴도 다시 보여주고 이름도 다시 불러주고 마을 안에서 따스한 이웃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웃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사실 마을이란 곳이 서로 만나서 설레기도 하고 또 같이 음식과 정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 꿈꾸는 마을살이라는 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마을 행사인데 요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다. 네. 열려 있다. 네. 그 시민들이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마을이란 공간은 마을은 다양함을 위해서 늘 열린 공간이 되면 좋겠다. 네. 어떻게 보면은 낯선 이들한테도 좀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넉넉한 자리였으면 좋겠고 네. 이들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력 충동소가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또 대구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자, 지금 그 10월 8일에 네. 뭐가 좀 굵직한 게 있나 봐요.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아마 이번 2022년 대구 마을 주간의 하이라이트 행사가 아닌가 네네. 생각되는데요. 네. 대구의 마을 와락 장터 운영하는 14개 마을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 개장 장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10월 8일 함지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100여 개의 부스가 지금 차려지고요. 네. 각종 체험 행사와 그리고 각종 대표 셀러들이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 그리고 업사이클 제품 이런 것들이 전시 판매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게임과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놀러 오시면 네네. 고맙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채보상로 위로 서대구 공단 내거리부터 동신교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신천교에서 침산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두산교 쪽으로 신천교에서 중동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명덕로는 방곡의 내거리에서 명덕 내거리 구간 20에서 25km 사이 속도로 통과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천 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계속해서 작업 구간 알아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으로 현풍 휴게소 부근 4km 지점부터 현풍 분기점까지 1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차선 도색 작업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경북 구미 자공단 안에 있는 공장에서 또 큰 불이 났습니다. 밤새 진화 작업해서 오늘 오전에 진화를 했는데요. 휴대전화 유리필름을 만드는 업체라서 가연성 물질, 화학 제품이 많았고 그래서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어제 저희가 화학사고 또 공간 안전관리 얘기를 했었는데 화재 원인 정확하게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들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